평면좌표라는 단원인데, 여기에서는 평면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함수, 너네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함수인 건데, 이렇게 이제 X축하고 Y축이 만나서 생기는 요 면을 평면이라고 해.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함수의 기본적인 뭐 거리, 뭐 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 요 다음 단원이 1차 함수거든. 그것 때문에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깔고 가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이 거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수직선이 있을 때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다고 치면, 만약에 얘를 3이라고 하고 얘를 5라고 한다. 그럼 거리가 얼마야? 이게 물어보면 얘는 그냥 2잖아. 근데 만약에 3이랑 5라는 점이 숫자가 얼마인지 몰라. 누가 앞에 있고 누가 뒤에 있는지 몰라.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걸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두 개를 빼. 뭐에서 뭘 빼든 상관없어. 두 개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양수인지 음수인지 다 판단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표시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제 평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거든? 어떤 좌표가 두 가지가 있어. 예를 들어 뭐 2,3이야. 여기는 3,-1이야. 그랬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자, X좌표를 뒤에서 앞에 걸 빼. 이 뒤에서 앞에 거라는 거는 그냥 순서 위치상 오른쪽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3에서 2를 빼. 그거를 제곱을 해. Y좌표도 뒤에서 앞에 거를 빼. 그리고 제곱을 해. 그 다음에 전체에다가 이제 루트 씌워주면 이게 이제 거리 구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거 3학년 거에서 배웠던 내용이야.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왜 그런 건지 그냥 한 번만 더 설명을 하자면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적용이 돼. 이렇게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요 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X좌표랑 X좌표를 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정확하게는 이렇게 뺀 다음에 절대값 한 거야. 그리고 이 Y좌표는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뺀 다음에 절대값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은 요 거리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이 나오는 거야. 기본적인 요 내용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이 문제는 적용할 수 있어. 자, 1번 문제에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래. 자, 거리 구하는 방법은 뒤에서 앞에 거 빼. 마이너스 1에서 3을 빼. 그리고 제곱해. 그 다음에 2에서 a를 빼. 그리고 제곱해. 거기에다 이제 루트 씌우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2루트 5다. 근데 사실 이 오른쪽 부분은 루트 정리해보면 루트 20이거든.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정리해보면은 여기는 4의 제곱이니까 16. 전개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이제 20하고 서로 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이 둘 다 루트니까 그 안에 있는 알맹이끼리 서로 같다 이런 개념인 건데 뭐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고 이것보다는 루트는 사실 불편하잖아. 양쪽을 제곱해버려. 그래서 아예 둘이 만나면 사라지니까 이 상태에서 서로 같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줘도 돼.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2차 방정식이 정리가 되지. 여기 20인데 얘도 20이니까 지워지지. 그래서 이걸 이제 a로 묶어주면 0 되는 값이 두 가지가 나올 거야. 0하고 4하고. 그래서 a의 값 모두 구해라. 두 가지가 정답이 되는 거야. 다음 두 번째는 ab. 요걸 구해봐야 되는데 ab라는 건 얘랑 얘 사이의 거리지. 그래서 뒤에서 앞에 거에 뺀 거의 제곱.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마이너스 두 번 만나서 플러스로 바뀌는 요 과정이 이제 생각보다 실수가 많이 나오거든. 조심해야 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ab가 나왔어. 그 다음에 bc. bc는 얘랑 얘 사이 거리잖아? 6에서 2를 뺀 거의 제곱. 그 다음에 1에서 a를 뺀 거의 제곱. 루트.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두 개가 서로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양쪽을 제곱을 해서 루트 없애버리고 여기 안에 있는 알맹이끼리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1이고 a제곱 4a 플러스 4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자 16에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양쪽에 이제 a제곱 지워지지. a 넘어가고 1도 지워지네. b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정답인 거야. 계산 잘못했다. 여기 4가 이게 넘어가면 16이 있지. 12네. a는 2지.
이번은 A랑 B 사이에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요거부터 한번 풀어볼게. 자, 이런 개념이야.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해주면, 자, A의 위치는 마이너스 1,2니까 대충 여기쯤. 자, B의 위치는 4,5니까 대충 여기쯤 있다고 치자고. X축 위에 어떤 점이 있다고 쳐. 얘는 어떤 점일지 알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건 X축을 돌아다니는 점이잖아. 얘를 X, 0이라고 할 수 있어. 자, X좌표는 뭔지 모르니까 X라고 할 수 있는데 Y는 위아래 움직이는 게 없지. 여기를 돌아다니는 거라서 Y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놓고 어떤 이 점이 이제 P, 여기쯤 위치했다고 치자고. 그러면 AP하고 여기 B, BP하고 서로 같은 점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상으로는 이런 개념이다 라는 걸 좀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야. 결론은 풀 때는 AP하고 BP하고 같다. 이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돼. 자, 일단 AP 구해보면 얘랑 얘 사이의 거리니까 X 빼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두 번 만나니까 없어지고 0 빼기 2의 제곱 4가 되겠지? 이게 AP. 그 다음에 BP는 얘랑 얘 사이의 거리니까 X 빼기 4의 제곱. 0 빼기 5의 제곱이니까 25.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결국은 이것도 양쪽에 제곱해서 루트 없애버리고 여기 전개했을 때 x제곱 2x 플러스 1 해서 여기까지 합쳐서 5. 여기도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해서 여기까지 해서 41. 그럼 결론도 이제 2차 방정식 푸는 거야. 이거 지워지지. 넘어가면 10x고 5 넘어오면 36. 그래서 x가 10분의 36이니까 5분의 18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은 정답이 5분의 18,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준다는 얘기야. 여기서 이제 너네가 알아야 될 거는 X축 위의 점을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좀 그림으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지. 다음 두 번째. 같은 방식인데 이제 Y축 위의 점인 건데 요건 너희들이 한번 해볼 거야. 얘는 Y축 위의 점이잖아. 여기는 0,Y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쯤 이렇게 Q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거리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래서 결론은 얘도 푸는 방법이 AQ하고 BQ하고 같다. 자, 그럼 이제 AQ를 한번 구해보면 얘하고 얘 사이 거리지. 여기 거리 구해보면은 0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 루트. 그 다음에 BQ는 0,2하고 4,5하고 0 빼기 4의 제곱. 16. Y 빼기 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결론은 이제 이것도 양쪽에다 제곱해서 이 안에 있는 내용끼리 계산하면 돼. 그래서 5가 되고 이쪽은 y제곱 마이너스 10y 플러스 41 이렇게 되네. 이것도 지워지지. 넘어가면 6, y는 36 이렇게 되니까 y는 6이네. 그래서 정답은 0,6이 되는 거야. 얘도 보면은 일단 얘는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y는 2x 플러스 7 위에 있다라고 설명이 돼 있거든. 일단 뭐 얘도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자, 요거 없이 직선이 이렇게 하나 있고 하나의 점은 여기, 뭐 하나의 점은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이런 거 찾는 거야. 어쨌든 점을 어떻게 표시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 얘는 뭐 어떤 특정 점이 없잖아. 아까처럼 x축, y축 이런 것도 아니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는 a, b라고 해. 가장 쉽게 a,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얘가 요거 위의 점이잖아. 이걸 대입을 하면은 b는 2a 플러스 7이라고 할 수 있어. 자, 요게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얘 지금 문자가 두 개잖아. a, b라고 돼 있으니까 굳이 문자 두 개 갈 필요 없거든. b 대신에 2a 플러스 7로 바꿔주면 돼. 그래서 문제 설정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이제 A하고 P점하고 여기 A하고 P하고 거리하고 B하고 P하고의 거리가 같다. 이걸로 문제를 푸는 거거든. 방식은 똑같아. 자, 얘하고 뭐 거리 구해볼게. A-5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7 빼기 이거의 제곱.
그리고 얘랑 얘 사이의 거리 a 플러스 7의 제곱. 그 다음에 2a 플러스 7 빼기 2의 제곱. 루트. 결론은 이제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지. 이것도 양쪽 제곱을 하면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여기는 2a 플러스 9니까 4a제곱 플러스 36a 플러스 81. 오른쪽은 a제곱 14a 49. 여기는 2a 플러스 5니까 4a제곱 플러스 20a 플러스 25.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식이 엄청 복잡해. 일단 4a제곱 지워지고 a제곱 지워지지. a끼리 계산해보면 여기는 26a. 상수항 합쳐보면 106. 여기는 합치면은 34a. 상수항 합치면 74가 되겠지. a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8a. 여기는 마이너스 32가 되겠지. a 값이 얼마냐면 4가 나온다. 어쨌든 식이 좀 길어. 복잡한 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 자, 어쨌든 간에 a가 4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4를 대입을 하면 정답은 4,15가 되겠지. 얘는 문제에서 삼각형이 나와 있잖아. 요거는 AB하고 BC하고 CA의 길이를 직접 다 구해봐야 돼. 그러니까 거리를 구해봐야 되는 거야, 이거. AB가 얼마 나왔니? 65. 그다음 BC는 52. 그다음에 CA는 65.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리를 하나씩 다 구해볼 수 있는 거지. 이 상태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삼각형인지 판단하는 이제 좀 유형을 설명을 해주자면 두 가지야. 첫 번째, 선분이 같은지를 물어보는 거야. 여기선 세 개의 선분이 있는데 두 개가 같은. 그러니까 이등변인지 아니면 정삼각형인지. 선분이 같은 거에 여부에 대해서 두 개가 같으니까 일단 얘는 이등변이겠지. 이등변은 이등변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이 되는지. 이것도 이제 중3 때 배웠던 건데,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랑 비교해봤을 때 이쪽이 더 크면 둔각이지. 그리고 얘랑 얘랑 서로 같으면 직각이고, 반대로 이쪽이 더 크면 예각이거든. 자,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이제 이등변이 되는 동시에 직각도 되면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확인을 해야 돼. 근데 얘는 그게 아니지. 가장 긴 변이 얘니까 제곱을 해보면 나머지랑 합쳤을 때 이쪽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고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정답을 쓸 때는 AB하고 CA하고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자, 여기도 보면 y축 위의 점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여기 0,y라고 한번 해볼게. 하나 만들어 보고, 자, 문제에서 이제 AP하고 이제 BP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AP, BP를 한번 각자 한번 구해볼게. 이거 이제 거리 계산해 보면 요거에서 이거 뺀 거의 제곱, y에서 0 뺀 거의 제곱 루트가 되고, 그다음에 BP는 역시 마찬가지로 0에서 4 뺀 거의 제곱, y에서 6 뺀 거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지.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AP가 아니라 AP의 제곱이거든. 제곱하면 루트랑 만나서 없어지지.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얘랑 얘를 더한 거를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전개해서 합쳐보면 여기는 y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36 해서 더하면 50이 나오고, 아예 합쳐버리면 2y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53까지 나올 거야. 자, 요까지는 했어, 첫 번째.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최소값을 물어봤어. 자, 우리가 2차 함수 배울 때 배웠거든. 최대값, 최소값 물어보면 무조건 뭐 하라 했냐면 완전제곱식 하는 거야. 꼭 알고 있어야 돼. 밑에 이제 확인 체크 문제 풀다 보면 중간중간 또 이런 풀이가 또 나오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2차식이 나왔는데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물어봐. 그냥 무조건 완전제곱식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완전제곱식을 해보면 이 앞부분 2로 묶었을 때 이렇게 되고, 필요한 상수항이 9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y-3의 제곱에
여기까지는 이제 완전 제곱식이고 요건 필요 없지. 곱해서 나가면은 마이너스 18이니까 계산해보면 35가 나올 거야.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해야지. 자, 얘가 0 되는 값 얼마냐면 3이잖아. 그래서 y가 3일 때 이때 최소값을 갖는 거야. 얼마? 35다 이거야. 정확하게는 좌표는 0,3이 되는, 0,3이 되는 거지. 0,y라고 해놓고 시작한 거니까. 최소값은 35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얘는 제목이 파푸스의 정리, 중선의 정리 이렇게 설명하거든. 얘는 어떤 하나의 공식을 설명하는 거야. 일단 내가 설명을 한번 해줄 건데, 난 좌표를 하나 만들 거야. 얘를 설명하려면 좌표에다 그리는 게 제일 쉽더라고. 일단 A를 그냥 아무 데나 찍어 놓을게. A. 요거는 A, B라고 하자. 그리고 M점을 여기다 넣을게. 원점. 여기 M이야. 그 다음에 요렇게 3분, 이렇게 3분. 여긴 지금 문제에서 같다고 돼 있지?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C,0이라고 할게. 여기는 마이너스 C,0이라고 하자. 여기는 0,0이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B의 제곱. 일단 AB는 구해보면 여기랑 여기가 B지. 얘랑 얘 사이의 거리지. 거리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볼게. 얘랑 얘 사이 마이너스 C 빼기 A의 제곱 0에서 B 뺀 거의 제곱의 루트. 루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곱이 있지. 그러니까 안 쓸게. 그 다음에 AC의 제곱. AC면 또 얘랑 얘 사이 거리거든. C에서 A를 뺀 거의 제곱. 0에서 B 뺀 거의 제곱. 또 역시 루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곱 있으니까 안 쓰고. 그 다음에 AM 같은 경우는 얘랑 얘 사이인데 얘 원점이잖아. 원점하고 거리 구해보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야. 그 다음에 BM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냥 C야 얘는. 왜냐면 여기서 여기 빼보면 그냥 C잖아. 그냥 C야 그냥. 그래서 제곱이니까 여기까지. 그럼 요 공식에다 그대로 한번 넣어보면 얘랑 얘를 더한 거. 요거 전개 한번 해볼게. C제곱 플러스 2AC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밑에 거는 C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돼. 그럼 더해보면 중간에 지워지지. 그러면 좌변에 있는 거는 A제곱 2번, B제곱 2번, C제곱 2번인 거라 정리를 이렇게 할 수 있어. 여기 있는 거 합치면.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은 합치면 A제곱, B제곱, C제곱이거든. 근데 그 앞에 지금 얼마가 곱해져 있냐면 2가 곱해져 있지. 이래서 이 공식이 성립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 파푸스의 정리라는 그 공식을 내가 설명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공식을 써먹을 거야. 이건데 이게 시험에 이렇게 엄청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한번 니네가 나 따라서 연습해서 이제 증명 한번 해보는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일단 내분점부터 한번 보자. 얘네는 지금 이제 분점이잖아. 분점이라는 거는 나누는 점이야. 내분점은 나누는 점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한 번에 딱 알아듣기 쉽거든. 근데 외분점은 나눈다는 개념이 좀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어. 나 같은 경우는 학생 때 이게 잘 이해가 안 갔거든. 근데 어쨌든 이런 뜻이야. 자, AB라는 선분이 있어. AB라는 선분이 있는데 A랑 B를 말 그대로 어떤 일정한 비율로 나누는 거야. 나누는데 그 나누는 점의 위치가 안쪽에 있으면 내분점, 바깥쪽에 있으면 외분점인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되게 쉬워. 근데 외분점은 이게 연장선을 그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설명이 좀 어려워. 일단 내분점부터 포인트를 한번 보자고. 자, A라는 점의 위치를 A라고 할게. 이건 이제 수직선에서 좌표 딱 하나밖에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B라는 점은 여기 있다고 치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여기랑 여기의 거리가 이렇게 3대2가 되는 요 지점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A, B를 여기 지금 써있는 선분을 잘 봐. A 먼저 시작했지. A, B를 3대2로 내분한다. 그러면 A가 3인 거야. A로부터 3이 되게, B로부터 2가 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A부터 조금 더 멀게 돼 있어. 자, 만약에 똑같은 거를 내가 2대 3으로 하잖아? 그럼 A로부터 2가 되게, B로부터는 3이 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A와 B의 위치에 따라서 이 비율의 그 순서가 좀 갈린다는 거. 요걸 좀 잘 알고 있어야 돼. 어쨌든 이런 개념이고,
중요한 건 이거 구하는 방법이 진짜 중요하거든. 자, 일단 A라는 좌표랑 지금 내 A, B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고 있다 그랬잖아. 순서대로 A를 먼저 써. 여기 지금 A라고 돼 있지? 자, 순서대로 B를 써줘. 그리고 비율을 요 밑에다 써줘.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비율을 먼저 더해. 이거 분해. 자, 곱하는 순서 잘 봐. 얘 먼저 곱해야 돼. 얘를 곱하면 3B지. 그리고 얘를 곱하면 2A란 말이야. 이거를 또 더해줘. 이게 요 내분점의 위치인 거야. 자,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사실 잘 이해 안 갈 수 있는데 좀 쉬운 예로 한번 들어볼게. 이렇게 하자. A를 1이라고 하고 얘를 6이라고 하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가 지금 5칸이잖아. 5칸이니까 만약에 3대2로 나눈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3칸, 여기서부터 2칸. 그러니까 내분점의 위치는 정확하게 딱 4가 나와야 되지. 그럼 내 말에 의하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A의 좌표가 지금 1이고 B의 좌표가 6이야. 이걸 먼저 써. 그리고 비율은 3대2야. 그대로 갈게. 3대1을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일단 비율을 먼저 더해. 3 더하기 2분의. 그 다음에 이렇게 먼저 곱해. 18. 이렇게 먼저 곱해. 2. 두 개를 더하는 거야. 그럼 5분의 20이잖아.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돼? 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다라는 얘기야. 여기 지금 내가 시킨 대로 방법을 좀 따라오면 돼. 이거는. 자, A의 좌표가 현재 마이너스 3이야. B의 좌표는 5야. 자, 1대 3으로 내분한다고 했지? 자, 1대 3으로 내분한대. 자, 계산 어떻게 하나 보자. 비율을 먼저 더해. 이거 분해. 자, 곱하는 위치 잘 봐. 여기는 1번. 이렇게 먼저 곱해.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먼저 곱하는 거야. 마이너스 9가 되겠지? 계산해보면 4분의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럼 P의 위치는 마이너스 1인 거야. 자, 이렇게 구하는 거다. 라는 내용이야. 방금 전에 구했던 내분점은 수직선 하나밖에 없을 때, 이럴 때 내분점을 구하는 방식인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진짜 구해야 되는 거는 평면좌표에서 이렇게 어떤 A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점이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이 선분에 대해서 내분점을 만약에 구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좌표가 두 개잖아, 얘는. 예를 들어서 A, B. 얘는 C, D. 이렇게 좌표가 두 개씩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좌표가 두 개일 때. 이건데 얘도 한번 볼게. A, B를 만약에 3대2로 내분한다 라고 하면은 X좌표를 먼저 계산을 해. 자, 이거 X좌표야. 마이너스 3 있고 여기는 2야. 순서대로 A, B가. 비율은 3대2. 더해보면 3 더하기 2분의 이렇게 곱하면 6.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을 더하는 거야. 어쨌든 얘는 분자가 0이지? 답은 0인 거지. 자, 그래서 X좌표는 0인 거야. 그리고 Y좌표는 5랑 마이너스 5라고 돼 있지. 5랑 마이너스 5를 또 3대2로 내분하는 거야. 방식은 똑같아요. 3 더하기 2분의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10. 그래서 더하는 거지. 그럼 5분의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 Y좌표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좌표가 두 개가 나오면 X 따로, Y 따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각자. 그래서 결론은 이제 내분하는 점의 위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중점이라고 돼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A, B라는 선분이 있고 중점이면 요 딱 가운데 점이야. 얘랑 거리가 같을 거 아니야? 굳이 설명하자면 비율이 1대1인 거야. 1대1이면 계산을 할 때, 자, A가 있고 B가 있어. 1대1이잖아? 그럼 비율은 1 더하기 1분의 곱하고 곱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결론은 1이야. 근데 물론 이렇게 이제 형식을 맞춰서 하면 좋겠지만 좀 빨리 구하자면은 중점은 마치 평균 구하듯이 하면 돼. 평균. 더해서 1로 나누면 돼 그냥. 그래서 바로 1 나오지. 이게 훨씬 빠르겠지. 그래서 중점은 평균의 방법으로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여기는 x는 x끼리 요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x좌표가. 자, y좌표는 5하고 마이너스 5야.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는데 분자가 0이기 때문에 그냥 0이네. 중점 이렇게 가면 돼. 이번에는 이제 외분 설명해 줄 건데, 자, A, B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을 한번 Q라고 해보자. 자, 그림이 이렇게 가야 돼. 일단 A, B라는 부분이 있고, A, B 이렇게 좀 작게 그릴게. 이렇게 있고, Q라는 점을 어디다가 그려야 되냐면, 여기다 그려줘야 돼. 자, 봐. 이렇게 되는 거야. A부터 Q까지가 3이고, Q부터 B까지가 2가 돼야 돼. 그러니까 외분이 A, B의 연장선에 그어져야 되기 때문에 A로부터 Q까지가 3, Q로부터 B까지가 2가 되게끔 외분점을 잡아줘야 된다라는 게 특징이야. 자, 그리고 이제 얘도 숫자의 위치에 따라서 또 그 외분점의 위치가 막 바뀌는데, 일단 여기는 A로부터 지금 3이 되게끔 그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멀리 가려면 얘는 이제 이쪽 숫자가 더 크잖아?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쭉 가야 돼. 근데 만약에 똑같은 건데 2대 3으로 한다고 치면 이제 B 쪽으로부터 멀리 있어야 돼.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돼. 여기가 이제 Q점이 되는 거고, B로부터 3이 되고 A로부터는 2가 되게끔 이렇게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숫자의 위치에 따라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위치가 좀 달라지겠지. 근데 이거는 물어보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그냥 그렇구나. 이 정도까지만 이해해도 충분할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수직선에서 A를 A좌표라고 하고 B를 B좌표라고 할게. 자, 우리가 내분을 배웠기 때문에 외분은 좀 쉬워. 자, 3대2로 외분하는 점을 구해라. 그러면 일단 A 먼저 써주고, B를 먼저 써. 그 다음에 비율을 쓰고, 우리가 내분에서는 어떻게 썼냐면, 비율을 더했었지. 근데 외분은 빼면 돼. 가운데. 그 다음에 여기는 곱하기가 얘 먼저, 그 다음에 곱하기가 이렇게 되는 거지, 순서가. 그리고 빼면 돼. 그러니까 내분은 가운데를 더하는 거고, 외분은 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순서가 괜히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더하기에는 상관이 없어. 어차피 더할 거니까 위치가 중요하지 않잖아. 근데 외분에서 엄청 중요하지. 그러니까 얘 먼저 곱하는 거야, 이쪽. 그 다음에 이쪽. 꼭 반드시 순서를 지켜줘야 돼. 자, A가 현재 마이너스 3이고 B가 현재 5야. 1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을 구하고 싶대. 자, 그러면 일단 비율은 먼저 빼. 이거 분해. 자, 이렇게 먼저 곱하고 이렇게 먼저 곱한 거를 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14 되는 거니까 정답은 이제 마이너스 7이 되겠지. 자, 여기다 한번 볼게. A좌표가 마이너스 3,5고 B좌표가 2, 마이너스 5야. 일단 2번 3대2로 외분하는 거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3대2. 자, 일단 X좌표 먼저. 일단 비율을 먼저 빼는 거지. 3 빼기 2분의. 자, X좌표. 여기 지금 마이너스 3하고 2가 있으니까 이렇게 먼저 곱해. 6 빼기. 이렇게 먼저 곱해. 마이너스 6이야. 그럼 플러스로 바뀌겠지. 그럼 1분의 12? 그러니까 10인 거야, 그냥. 그래서 12컴마로 갈 거고. Y 갈게. Y 같은 경우는 여기 5하고 마이너스 5로 돼 있으니까 비율은 똑같이 빼고, 자, 이렇게 먼저 곱해. 마이너스 15. 그 다음 이렇게 곱해. 10. 그래서 빼는 거야. 빼면은 1분의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마이너스 25가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 문제는 첫 번째 내분점을 먼저 한번 구해볼게. 1번. 자, A는 3,1이고, X좌표 먼저. 3하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비율은 2대 3이야. 자, 내분이니까 2 더하기 3분의. 이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4. 이렇게 곱한 거 플러스 9. 그러니까 5분의 5네. 1이지. Y좌표. Y좌표는 1하고 마이너스 4니까 1하고 마이너스 4. 비율은 2대 3. 그래서 2 더하기 3분의.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8. 이렇게 곱하면 3을 더하면 되지. 5분의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러니까 P의 좌표는 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답이 하나 나왔고, 두 번째, 이번 이제 외분점. 외분점은 방식이 똑같은데 가운데 부호만 다른 거니까. 자, 2에서 3을 빼는 거. 분의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곱하면 9를 빼는 거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3이니까 플러스 13이 되겠지. 자, Y좌표는 1, 마이너스 4니까 1하고 마이너스 4, 2대 3을 외분하면 2 마이너스 3분의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8, 이렇게 곱하면 3을 빼는 거야. 그러면 11이 되겠지. Q의 좌표는 13,11이 될 거야. 문제 마무리는 PQ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 사이 거리 구하면 되는 거야. 계산해보면은 이거에서 이거 빼고 제곱하면 144. 그 다음에 이것도 빼면은 144 나오지? 288이거든? 12루트 2 이렇게 나와. 자, A좌표가 마이너스 4,2고 B좌표는 5,-6이야. 이거에 대해서 T대 1-T로 내분하는 점 이걸 물어봤으니까 일단 비율을 더해. 그러면 1이고 1이니까 안 써도 돼. X좌표는 이렇게 곱하면 5T,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4T. 요게 이제 X좌표. 그 다음에 Y좌표는 역시 이제 분모는 1이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T,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니까 정리했을 때 9T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8T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정리해보면 9T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T 플러스 2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좌표가 나왔어. 그게 내분 점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가 3, 4분면 위에 있대. 3, 4분면이라는 거는 위치상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 여기의 위치는 X좌표도 마이너스고 Y좌표도 마이너스거든. 그러니까 9T 마이너스 4가 음수란 얘기야. 0보다 작아야 되고. 그다음 마이너스 8T 플러스 2도 음수란 얘기야.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그럼 정리해봤을 때 요거는 9분의 4보다 작다. 여기는 4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이지. 9분의 4보다 크다 하고 4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잠깐만 반대지. 4분의 1보다 크다지? 9분의 4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겹치는 부분이 이 사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부터 얘 사이다. 요게 정답이 되겠지. 9번. 요거는 A, B를 K 대 2로 외분하는 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부터 한번 구해볼게. 일단 2,3에 마이너스 3,5에 이거 X좌표 먼저. 비율이 지금 K 대 2니까 K 마이너스 2 분의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K, 이렇게 곱하면 4를 빼야 돼. 요거 Y좌표는 똑같이 이제 비율은 K 마이너스 2분의로 가겠지. 이렇게 곱하면은 5K, 이렇게 곱하면 6을 빼야 되겠지. 이거야.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외분점. 그 외분점이 여기 위에 있대. 그럼 대입하면 되는 거야. Y에다 대입하면 K-2분의 5K-6은 K-2분의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 빼기 6이다 이거야. 얘는 지금 계산의 특성상 분모에 K-2가 있잖아. 이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전체에다 다 K-2 곱해버릴게. 그럼 이거 없어지지 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렇게 해서 이제 방정식 풀어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6K 플러스 12. K 왼쪽으로 다 넘기면 14K. 상수항 부분은 18? 이 18이 아니지. 14지. 계산 잘못했네. 어쨌든 K 값은 1이 되겠지. 그래서 그냥 오로지 그냥 외분점 구해서 대입한다든지 이렇게 풀어주는 거라 내분점, 외분점만 할 줄 알면 돼. 자, 요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해석이 좀 중요한 문제야. 계산은 어렵지 않아. 한번 볼게. A, B는 3BC잖아. 우리가 지금 내분점, 외분점을 구할 때 비율이라는 게 있었거든? 근데 여기는 지금 비율이 안 주어져 있지. 얘를 해석을 해보자면 A, B 대 BC를 3대 1이라고 할 수 있지. 비례식으로 계산해보면.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이랑 같다. 그럼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A, B 대 BC가 3대 1이 된다라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그림으로 한번 해볼게. 그림으로 설명했을 때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쯤, C가 여기쯤 있을 때 3대 1인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으로 배웠으니까 내분점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AC의 3대 1 내분점이 B가 된다. 이런 뜻인 거야. 얘가 3대 1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고 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이제 A 좌표는 2,3이라고 나와 있고 C라는 좌표는 문제에서 안 나와 있거든. 안 나와 있으면 이거 A, B라고 가. XY라고 가도 되고 얘를 A, B라고 할게. 그래서 이거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B인 거야. 그래서 일단 해볼게, 내분. 자, X좌표는 3 더하기 1분의 이렇게 곱하면 3A, 이렇게 곱하면 2 더하는 거. 자, Y좌표도 3 더하기 1분의 이렇게 곱하면 3B, 이렇게 곱하면 3.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좌표가 B하고 똑같다고. B는 마이너스 1,6이지. 이 좌표끼리는 서로 같을 때 X좌표하고 X좌표끼리 같으면 돼. 이제 4분의 3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지. 이거 계산해보면 A가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야. 이렇게 해서 A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역시 Y좌표하고 Y좌표끼리 또 서로 같으면 되지. 4분의 3B 플러스 3이 6이랑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계산해보면 24니까 B는 7이 나오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너스 2,7이다를 알 수 있는 거야. 자, 계산은 딱히 어려운 거 없지. 중요한 건 얘를 우리가 딱 보고 해석을 할 줄 아는지. 이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지금 이거에 대한 해석을 외분이라고 설명 안 하고, 내분이라고 설명 안 하고 외분으로 해도 돼. 근데 외분이 조금 더 어렵잖아? 받아들이기 좀 어려우니까 내분으로 웬만하면 풀어주는 게 좋을 거야. 자, 이게 평행사변형이 그림을 그릴 때 엄청 중요한 게 이거 꼭 반드시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평행사변형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렸잖아? 이 A, B, C, D 좌표를 찍어야 되잖아. 반드시 꼭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 평행사변형 그려봐. 그럼 이제 A, B, C, D 지그재그로 그린 사람이 있거든. 이렇게 하면은 이 문제에서 풀이 방식에 좀 오류가 생겨. 이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반시계 방향으로 꼭 이렇게 그려줘야 돼. 자, 그래서 A 좌표가 지금 현재 0,6이고 B는 6,-2고 C는 7,5야. D는 안 나와 있어. A, B라고 할게. 여기서는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줘야 되냐면 평행사변형에는 여러 가지 성질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지금 B랑 D랑의 중점이 여기잖아. A랑 C랑의 중점도 여기야.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은 거야. 이 중점을 내가 2라고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이 2라는 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A랑 C를 통해서 구할 수 있지. 중점이니까 더해서 2로 나누면 돼. 2분의 7. 또 6하고 5도 더해서 2로 나누면 돼. 2분의 11. 요게 지금 내가 구한 2거든? 근데 얘네 입장에서도 B랑 D를 통해서 구한 중점도 얘랑 얘랑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거.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거. 이것도 얘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결론은 얘랑 얘랑 서로 어떤 거야? 같은 거지. 이렇게 해서 푸는 거야. 둘 다 분모에 2가 있으니까 X좌표끼리 얘랑 얘랑 서로 같아야 되지. 6 플러스 A가 7이 돼야 되고 그럼 A는 1이네. 그리고 B-2가 11이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B는 13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다. 이거 말고도 뭐 마름모도 나오고 다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마주보는 이 점들의 중점이 서로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 중에서 꼭 필요한 개념이 있어서 이거부터 설명해주고 넘어갈게. 자, 어떤 삼각형이 있어. 이게 뭐 직각이든 아니든 전혀 상관없어. 자, 이 하나의 각을 이렇게 반으로 나눈 선이 있다고 칩시다. 요게 이제 안쪽에 있는 각을 나눴다라고 해서 내각의 2등분선이라고 하거든. 말 그대로 그냥 안쪽에 있는 각을 반으로 나눴다 이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사용되는 정리인데, 봐. 여기를 A라고 하자. 여기 B라고 할게. 여긴 X라고 하자. 여긴 Y라고 할게. 그러면 A 대 B는 X 대 Y다. 요게 성립이 돼. 비율이.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이다. 이 비율이 딱 성립을 하게 되는데 이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를 푸는 거야. 이거 꼭 알아야 되는 공식이야.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A라는 각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각을 반으로 나누는 선분 이렇게 쭉 그었지. 그래서 요거 대 요거는 이거 대 이거다 이거지. 지금 비율이 내가 방금 설명해준 이 개념에 의하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이게 성립이 된다 이거야.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AB가 뭔지 알아야 돼. 그리고 AC도 뭔지 알아야 돼. 이거 한번 구해볼까? 자, 그럼 AB가 얼마 나오니? 이게 13 나오지? AC는 얼마? 5, 이게 5인가? 그지? 이렇게 5가 나오는데 다. 그러면 지금 얘가 13이고 얘가 5잖아. 그러면 밑에 있는 선분의 비율이, 중요한 건 비율이야. 얘 대 얘가 13 대 5인 거야.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BC를 13 대 5로 내분하는 점이 D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우리가 지금 내분점을 이용해서 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13 대 5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BC를 13 대 5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그럼 B라는 점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이고 C라는 점이 5,2잖아? 이거를 13 대 5로 내분하는 점만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X좌표는 13에다 5를 더한 거. 분에 이렇게 곱하면 65, 이렇게 곱하면 이게 13 대 5지? 마이너스 20이네. 요 콤마. 자, 13 더하기 5분의 이렇게 곱하면 26,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5. 이렇게 되는 거지. 계산해보면 이게 지금 18분의 45? 그러니까 9로 나누면 2분의 5가 되겠지. 여기는 18분의 마이너스 9.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이렇게 해서 이제 D의 좌표가 나오는 거야. 이게 정답이 되겠지. 자, 그 다음 거는 무게중심이야. 이게 이제 이 단원 마지막인데, 무게중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중학교 때 배웠던 거라 아마 다 까먹었을 거야. 근데 무게중심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해.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내용 정리해주고, 그리고 이게 지금 왜 도대체 여기서 나왔는지 그 설명까지 해줄게. 일단 무게중심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중선의 교점이야. 자, 그러면 중선이 뭐냐? 말 그대로 A가 바라보고 있는 요 선분이 있잖아. 요 선분의 중점에다가 그은 선분인 거야. 요걸 중선이라 그래. 그런 방식으로 따지면 B도 중선이 있겠지? C도 중선이 있겠지? 그 세 개가 동시에 만나는 점에 있어. 그걸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무게중심에서 이 중선의 개념이, 그러니까 중선이 이 선분이 비율이 2대1로 나눠져. 각자. 얘도 2대1, 얘도 2대1, 얘도 2대1인 거야. 그런 비율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이제 얘가 중점에다 선분 그은 거니까 당연히 얘네끼리 있는 선분들이 다 같겠지. 자, 그런 식으로 일단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데. 하나 더 설명하자면, 여기가 지금 삼각형이 6개로 나눠져 있잖아. 넓이가 다 똑같아. 그거까지 알고 있으면 완벽할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지금 여기서 배워야 되는 단어는 뭐냐?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야. 근데 얘는 완전 쉬운 게, 봐. ABC의 좌표가 있지? X좌표들을 다 더해. 그리고 3으로 나누면 돼. 끝. Y도 세 가지가 있지?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돼. 그래서 구하는 공식은 완전 쉬워. 그리고 시험 문제도 무게중심 문제가 엄청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냥. 이 정도 수준이야. 자, 그러면 왜 도대체 이 공식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왜 저렇게 정리가 됐는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 말로만 설명을 해줄게. 물론 다 증명하려면 할 수 있는데 뭐 들어봐야 니는 의미가 없으니까. 니는 할 이유가 없으니까. 자, 이런 거야. B랑 C랑의 중점을 여기 D라고 하자. 얘는 구하는 방법이 두 개 중점이니까 X2랑 X3이랑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지. 말 그대로 중점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D야. 그 다음에 A랑 D의 2대1 내분점이 G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2대1로 내분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렇게 정리하면 얘가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인 거야. 뭐 이게 이제 BC뿐만 아니라 뭐 다른 방식으로 해도 어쨌든 방법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된 거야. 자,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 지금 A가 있고 B도 있어. C만 없지? C 뭔지 모르니까 A, B라고 하자. 자, 그럼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 X좌표를 다 더해. 1, 6, A니까 7 더하기 A지. 이걸 3으로 나눠. 콤마. Y좌표는 5, 1, B잖아? 더해서 3으로 또 나눠. 이게 무게중심이야. 근데 그게 문제에서 5,5래. 그럼 결론은 얘가 5란 얘기잖아. 그럼 3 여기다 곱해서
7 더하기 a는 15, a는 8. 그 다음에 3 이쪽에다 곱하면 6 더하기 b는 15, b는 9. 이렇게 구하면 끝인 거야. 단순하지? 8, 9다. 자, 문제에서 삼각형 ABC의 내부의 점 P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P는 X, Y라고 할게. 여기에 대해서, 자, AP의 제곱은, 그러니까 AP의 거리를 제곱한 거니까 얘랑 얘 사이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Y 빼기 7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BP의 제곱은 X 마이너스 6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CP의 제곱은 X 마이너스 8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얘네들을 지금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다 더해보면 얘는 전개했을 때 X제곱 4X 플러스 4, Y제곱 마이너스 14Y 플러스 49,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64,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나왔으니 이거 더하면은 3X제곱에 X만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상수항만 더해보면 40, 104. 그 다음에 Y도 3Y제곱에 Y만 합쳐보면 마이너스 18Y. 그리고 상수항 합쳐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네.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게 최소값이거든. 내가 아까 설명해줬지만 우리가 2차식 나왔을 때 최대값, 최소값 물어보면 무조건 할 거는 완전제곱식밖에 없다 그랬지? X는 X대로 완전제곱식을 하면 돼. 이거 3으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8X가 됐으니까 완전제곱식 하려면 16이 필요하겠지. 이렇게 계산해 주시고 Y도 3으로 묶어서 마이너스 6Y, 뒤에는 플러스 9, 마이너스 9 필요하지. 그리고 상수항은 합쳐서 16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거 정리해보면 3에 X-4의 제곱 되고 요것만 얘랑 곱해서 나가면 마이너스 48. 얘도 완전 제곱식 해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Y-3의 제곱, 요거는 곱해서 나가면 되지. 마이너스 27. 그래서 3의 X-4의 제곱 플러스 3의 Y-3의 제곱 플러스 얘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75. 그러면은 8에 88 이렇게 되겠다. 마무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이거 0 되는 값 X는 4, 이거 0 되는 값 Y는 3.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게 얘니까 X가 4이고 Y가 3일 때 최소값 88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1번의 정답은 최소값은 어쨌든 88이고 그때 좌표가 X가 아까 얼마였지? 4? X가 4, Y가 3인 거잖아. 이렇게 정답이 나온 거야.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뜬금없이 무게중심이 나오거든? 우리 무게중심 나오는 거 할 수 있지. X끼리 다 더해. 다 더하면은 14에 12지? 그걸 3으로 나눠. 그럼 4지? 그 다음에 Y끼리 다 더해. 그러면 6, 9. 9를 또 3으로 나누면 3이다 이거야. 잠깐만. 1번에서 계산한 거랑 2번에서 계산한 결과가 어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최소값을 가질 때의 개념이 무게중심도 같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얘는 지금. 그래서 요거는 이거를 조금 이제 돌려서 이렇게 설명한 거야.